안녕하세요. 이재욱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방기본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방기본법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공동택에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게 되는데 그 소방시설과 관련된 사항들을 소방기본법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소방기본법과 관련된 소방 대상물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소방이라고 하는 한자 표현은 화재 발생하기 전에 화재에 대한 예방, 화재에 대한 경계, 이러한 두 가지 활동을 소방이라 표현하고, 화재 발생 이후에 화재를 진압하고, 그리고 화재 현장에 사람을 구출하고 병원에 후송하는 구조, 구급 활동을 소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중에 화재 발생 이후에 화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화재 진압과 구조, 구급을 소방 활동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에 관한 개념과 소방 활동에 관한 개념을 각각 구분해 놓는 것이 우선 우리가 해야 될 1차적인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방과 관련된 활동은 소방대,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 개개인에게 소방과 관련된 의무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냥 농담 삼아 들어주시는데요. 한 7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우절날 소방서에 불났다고 장난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경우도 참 많았고요. 그래서 이 만우절날, 장난전날을 좀 근절시킬 목적으로 소방부서에서는 저 만우절날 장난으로 불났다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를 200만 원 부과하겠다고 신문에 광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세 미만의 아동이 장난으로 그런 전화를 하게 되면 그 부모 찾아가서 저 과태료 꼭 받겠다고 신문에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광고한 해에 만우절날 장난전화한 게 딱 4건이었다더라고요. 올해 장난전화 없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과태료가 무섭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화재 현장을 발견한 자에게는 화재 현장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장난으로 하게 된다면 과태료 200만 이하에 처한다. 저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과 관련된 기본적 의무는 소방 공무원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되게 되는데, 특별히 화재 발생 전에 화재에 대한 예방, 경계에 대해서는, 그리고 화재 발생 이후에 진압, 구조, 구급, 이러한 것들 통칭해서 그냥 소방이라 하고, 화재 발생 이후에 화재 현장에서 불 끄는 것, 소방 활동이라 합니다. 그러한 목적물을 뭐라 한다? 소방 대상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방 대상물은 건축물, 선박 등등이 여기에 해당되게 되는데, 운항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운항 중 선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세월호 사건 기억나시죠? 저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것은 해경이었습니다.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이라고 하면 불났을 때 소방대가 출동하여 불을 끌 수 있지만, 운항 중인 선박의 경우에는 소방대가 출동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 대상물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 지역입니다. 우리가 잠깐 구분해 줄 것이 있습니다. 요즘 한간에 참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채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 관계인에는, 채모와 관련된 관계인에는 채모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채모를 제외한 주변인이 관계인이죠. 그래서 이 관계 지역은 일상적인 표현에서는 특정 지역의 주변 장소를 관계 지역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와 그 주변 지역, 이웃 지역을 관계 지역이라 표현합니다. 사실 이 소방기본법은 소방 공무원 시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저 소방 공무원이
소방 활동과 화재 예방을 포함한 소방 대상.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소방 대상물이고요. 저 소방 공무원 입장에서 저 소방 대상물과 그 주변, 이웃 지역이 있다고 하면 이 소방 공무원 주변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관계 지역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사실 소방대가 화재가 발생한 화재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이 소방 대상물에 화재가 너무 거세 주변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초토화 작전이라는 것을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산불이 나게 된다고 하면 저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나무나 풀을 미리 태워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 현장은, 활동 현장은 소방 대상물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확장될 수 있는데 그러한 일체 공간을 뭐라 한다? 관계 지역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관계인,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말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소방대를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소방대와 관련되어서는 소방대 구성원과 관련되어 과거 주관식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는데 저 소방대는 소방과 관련된 일적 기구를 소방대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원. 여기 의무소방원은 의경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병의 의무를 소방활동으로 대신하는 것을 의무소방원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하나 알아줄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특광지구로 행정관할구역이 구성되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곳 안동시이겠습니까? 서울시이겠습니까? 그래서 단위 면적만 따지게 된다면 가장 넓은 곳이 안동시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조직체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앞으로 국민장이라 하겠습니다. 전국 소방조직의 총괄 조정 기능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도 단위에는 소방본부장,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는 소방서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다, 지방직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가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자는 시도지사입니다. 만약 국민안전장관이 소방본부장 등을 지휘, 감독한다. 그 말 쓰면 틀립니다.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이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안동시에 소방서를 하나 두게 되면 저 소방서에서 안동시 관할구역에 화재 발생했을 때 달려갈 곳 많죠. 그러면 그러한 소방 인력과 장비는 충분하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단위로 주민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를 의용소방대원이라, 의용소방대라 표현합니다. 그 구성원을 의용소방대원이라 하고 이 3자를 통칭해서 소방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력, 인력과 장비. 그래서 인력에 해당되는 소방대와 소방서를 방문하다 보면 소방 차량 있죠. 이러한 것들 통칭해서 소방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한번 살펴보시고 현재 소방 조직과 관련되어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누구의 지휘감독 받는다? 국민안전장관입니까? 시도지사입니까? 시도지사의 지휘감독 받는다. 그 정도를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활동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소방과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구분하셨는데 저 소방대 또는 화재 발생한 건물의 소유자가 화재 진압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이 모두를 소방활동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활동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소방 지원활동, 그리고 생활안전활동이 있습니다. 방송 촬영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앰뷸런스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소방지원활동이라 하고 말벌집 있죠. 제가 군자암 쪽에 가보니 말벌집 신고해주면 위치 알려주게 되면 5만 원인가를 포상으로 주겠다더라고요. 요즘 말벌집 돈 되나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벌집 제거하는 것이 있다면 뭐다? 생활안전활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활동은 화재 발생 이후에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 또는 관계인이 화재를 진압하는 일체활동을 말하며 소방지원활동은 소방활동 외 사회 곳곳에 필요하는 여러 곳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면 소방지원활동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각종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생활안전활동이라는데 여기 소방지원활동과 관련되어 41페이지에 6의 답은 보시게 되면 방송 제작이나 촬영 관련 지원활동, 얘를 소방지원활동이라 하고 생활안전활동 2번 보게 되면 위해 동물, 벌 등의 포획, 퇴치 활동 그래서 말벌집 제거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 이러한 것들을 소방대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 범위에 관한 사항 저렇게 살펴주시면 소방기본법 출제할 수 있는 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화재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에 소방시설법은 우리 소방기사라고 하는 자격제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법령에 관한 사항들을 시험을 치러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까지 꼼꼼히 챙기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게 기본서를 보게 되었을 때 건축법과 주택법 양 많거든요. 그거 두 개 합친 것보다 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 공부할 범위가 아주 넓은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공부해 나가는 것은 소방기사 공부할 때 준비할 내용이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달랑 두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출제 경향에 맞춰 필요한 사항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게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와 관련된 사항으로 소방시설과 소방시설 등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방용품, 그 중에 특정 소방 대상물 함께 살펴봅니다. 하여튼 이쪽은 우리 수업시간 조중에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그 범위 벗어난 게 있다고 하면 좀 지엽적인 것, 아주 전문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 시험 범위가 되었던 13개 법령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전기사업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아예 손 안 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 했던 것만 해 나가시고 안 하는 건 안 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법령이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선택이 참 곤란한 부분, 볼 필요 없는 부분, 주택관리에서 관계없는 부분들을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좀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이고 그거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 쏟게 된다고 하면 다른 거 공부했던 것을 다 좀 위험하게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법령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함께 하고 마무리 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하실 것은 여기에 소방시설법, 여기 소방시설법은 특정 소방 대상물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특정 소방 대상물은 우리가 소방기본법 공부하시면서 소방 대상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소방 대상물 중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단독택, 연립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소방시설 필요 없습니다. 반면에 아파트 기숙사 같은 곳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자동식 소화기나 화재 감지기 등이 갖춰져 있는데 그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뭐라 한다?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소방시설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시설에 특정 소방 대상을 설치할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특정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충분한 소방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적게 소방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하게 되는 소방시설 그러한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대상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잘 갖춰졌는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설치한 지 20년 또는 30년 동안 그냥 옛날 것을 소방시설로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화재 발생했을 때 해당 소방시설은 작동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러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필요 있죠. 그때 실시하는 것을 소방특별조사라 표현합니다. 여기 소방특별조사와 관련되어서는 19회 때 주관식 문제로 따로 출제한 적이 있는데 최근 개정사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소방특별조사에 대해서는 연속해서 계속 시험에 나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방시설법과 관련되어서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개념과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2페이지에 용어 정의와 관련된 특정 소방 대상물 함께 보시고 특별히 설치할 소방시설이 무엇인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설비, 소화활동설비 5가지로 구분한다. 그 정도 살펴놓으시면서 바로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주십니다. 여기 소방특별조사는 과거에 소방금사라 분리오던 제도로서 국민안전처 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관할 구역 내 소방대상물과 관계 지역에 대해 화재 발생 시에 큰 힘의 피해,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것이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잘 관리되고 있는지 또는 필요한 소방시설과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소방특별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방특별조사는 소방특별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미리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인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소방특별조사 대상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전 통지는 7일 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방특별조사 시작하게 된다면 주간에 실시해야 되고 야간에 실시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관계인의 동의 승낙 얻은 때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특별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면 그냥 관두는 것이고요. 대신 이 소방특별조사 실시했을 때 소방특별조사 실시했을 때 뭔가 결함이나 또는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정 조치를 특별히 조치 명령이라 하고 저 조치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함께 살펴주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42페이지에는 소방특별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안전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등에 대해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고자 소방특별조사를 한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에 서 소방안전관리 이걸 빈칸 만들어 놓고 주관식으로 냈던 적이 있습니다. 아예 소방특별조사를 물어보면 좋은데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 소방안전관리를 따로 물어보는 것은 좀 우리 골탕 먹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특별조사 실시하게 되었을 때 국민안전장관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국민안전장관이기 때문에 그때는 중앙소방특별사단이라는 말 사용한다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절차 방법과 관련되어 소방특별사 하고자 한다면 7일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인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 해가 진대할 수 없다. 맨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일출 전 일몰 후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 야간 말하는 것이죠. 야간에는 소방특별사 한다 못한다. 원칙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소방특별사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유지 관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제도로서 이 소방특별사 결과 결함 사항이 발견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조치 명령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 명령으로 제3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손해배상이라는 말 그리고 손실보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타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 부당한 행위로 개인의 제3상 정신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 하여 금전적으로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반면 저 손실보상은 국가기관 등의 적법하고 정당한 법 집행으로서 개인의 일반 국민 개인의 특별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보전해 주는 것을 손실보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조치 명령과 관련되어 손실보상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데 이러한 손실보상 대상에 있어서는 법에서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이라 표현하고요. 위법하게 만들어진 건축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단독 대옥상에 건축 허가 없이 옥탑방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때는 위법한 건축물이라 해서 이에 대해서는 위반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저 손실보상은 기존 건축물에는 인정되고 있지만 위반 건축물에는 적용되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특별사 결과 국민안전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그에 필요한 조치 명령할 수 있고요. 특별히 국민안전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이 시도지사가 조치 명령에 따른 손실 입은자에 대해 대통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저 조치 명령은 소방 특별조사를 했던 국민안전장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조치 명령할 수 있는데 손실보상은 기존 건축물과 관련되어 국민안전처 장관과 시도지사가 손실보상하고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손실보상 대상 이단이다. 아예 아닙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이해하실 것은 현재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지방공무원이죠. 그 지방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는 누구? 시도지사. 그래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국민안전장관, 시도지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 2009년도쯤에 아파트 1층 햇빛 잘 들어오지 않고 모기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린이 집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던 것 기억나십니까? 영유아보육법이 2009년도에 개정되면서 그 이전에는 특별히 영유아보육시설을 만드는 위치를 따로 제한하지 않았는데 2009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1층에만 영유아보육시설을 만들도록 법령을 개정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에 한 2층 또는 3층에 어린이집을 만들었다고 하면 얘는 적법한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 화재 발생 시에 아동들이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미끄럼틀 비슷한 피난시설을 설치하라 요구하게 되면 이것 적법한 조치이죠. 그리고 그러한 피난시설을 만들고자 건물 외벽 일부를 훼손했다고 하면 이것을 임대차 관계로 빌린 분이라고 하면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원상 복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상 피해 발생할 수 있죠.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장관과 지주회사가 손실보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법이 개정된 이후 2010년도에 저 2층에다가 어린이집을 만들어놨는데 저 어린이집 위반 건축물이죠. 이러한 곳에避難시설 설치하라 요구하게 되면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구분을 잠깐 해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 적법한 건축물에만 적용되고 손실보상한 자는 누구? 국민안전장관, 지주회사라는 건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승강시설 안전관리법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택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편리한 층간 이동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 승강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우리 시험에 딱 두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시험에 내게 되면 딱 세 가지더라고요. 제조업자 등이 승강기 관리하는 사후관리, 그리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승강기에 대한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완성검사, 수시검사, 정기검사, 그리고 정밀 안전검사.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엘리베이터 한 켠에 승강기 검사 필증이라 해서 승강기 검사란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항목에 어떤 곳에 꺽쇠가 표시되었다고 하면 그걸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장관이 승강검사하는 것과 정밀안전검사 이러한 것들을 주로 시험에 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강기에 대한 자체 점검. 보통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자체 점검에 관한 사항은 꼭 시험에 내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실무, 관계, 법규에 거쳐 계속 시험 문제 내는 것이 특징인데 올해 이 자체 점검과 관련된 방법이 조금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 사후관리는 제조업자가 승강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후관리와 관련되어 부품 요청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승강기는 아파트 등에 설치하게 되면 한 20년, 25년 쭉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용기간 중에 부품 노후화되어 교체할 필요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제조업자에게 부품 요청하게 되면 그 제조업자는 2일 이내 부품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보증기간 3년을 한다. 그래서 승강기에 대한 하자 담보체행 기간 몇 년입니까? 3년이죠. 그리고 승강기 설치와 관련되어 설치 후 10일 이내 사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해 줍니다. 그리고 승강기 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쪽 이렇게만 잠깐 이해하십시오. 승강기를 아파트 등에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운행하기 전에 잘 설치했는지 확인해야 되죠. 그때 지시하는 것을 완성검사라 하고 완성검사에 합격하게 되면 승강기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운행 도중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정기검사라 하며 승강기 운행 방식이 변경되거나 승강기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하고 운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를 수시검사라 표현합니다. 올해 수시검사와 관련된 수시검사 대상을 일부 개정해 놨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밀안전검사, 승강경검사보다 좀 더 전문적인 조치로서 승강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국민안전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정밀안전검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밀안전검사, 승강검사보다 좀 더 전문적이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아마 올해 문제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자체 점검, 19회 시험에도 출제되었지만 20시간에도 계속 나와야 될 게 자체 점검입니다. 45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승강관리처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 자체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 기록을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 이걸 추천습니다. 좀 전에 자체 점검은 월 1회 이상 관리체가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이상 여부를 조사하고 점검 기록에 대해서는 양호
주의바람, 투리바람, 긴급 수리로 구분하여 2년간 보관하던 것을 나중에 기본서 보게 되면 다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자체 점검 시작하게 되면 저 자체 점검 한 때부터 5일 이내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자체 점검 결과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실전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를 내게 된다고 하면 저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이라는 것을 빈칸 만들어서 주관식에 낼 거고요. 간혹 이 5일이라는 것도 빈칸 만들어서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저 욕하지 마십시오. 새로 도입한 제도이지만 충분히 주관식에 반영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대해서는 좀 숙지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구체적인 절차야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충분히 보실 텐데 이게 올해 바뀌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19회 때 이걸 주관식에 시험에 냈거든요. 바뀐 부분, 이 자체 점검,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낼 테마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 점검은 관리 실무에 직접 공동대 관리하는 관리사무장이 직접 접하는 실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관계법규에서 내지 않는다면 실무시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 자체 점검 저렇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승강시설 안전관리법에 있어서는 사후관리와 승강검사, 자체 점검 세 가지 구분하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전기사업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